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절에 생기는 석회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자동차 뒷자리에 뭘 주우려다가 어깨가 아파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주무시다가 이불을 당기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반대쪽 손으로 당긴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 어깨에는 석회결절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석회성 건염 혹은 석회성 관절 주변염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관절에 생기는 석회결절, 이게 왜 생기는지, 왜 그렇게 아픈지, 또 이게 아플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옳은지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동영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그동안 왜 뜸했냐? 한 달 반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코로나 걸렸었나? 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짜장면을 먹다가 재채기를 하면서 국수 가닥이 코로나 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코로나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후배와 제자들이 파업하는 중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쉬었고요. 제 스스로도 그 4대 악법, 의료악법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의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오히려 밥그릇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당혹스럽고 창피스럽고 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자기개발 휴직이라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댓글은 견갑골 딥스를 할 때 절대로 구부리지 말아야 하는 관절이 팔목이 아니라 팔꿈치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구부리지 말라고 한 관절은 바로 이것이고요. 이 관절의 우리말 이름은 팔목이 아니고 팔꿈치가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팔목이란 찾아보니 여기더군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제가 틀렸고 댓글 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동영상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정확히 팔꿈치라고 기술하고 100년 운동 체계도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서 다음 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의대 다닐 때는 한문의학 용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절이라고 그랬고요. 이 부분은 완관절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팔목, 팔꿈치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석회성 건염이란 힘줄 속에 석회결절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이 석회성 건염은 어깨에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만은 무릎이나 팔목, 또 잘못됐네요. 무릎이나 팔꿈치, 엘보, 그 다음에 엉덩이 관절, 발목 등에도 자주 생깁니다. 또 힘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막이나 인대, 관절연골, 섬유연골 등에도 자주 생기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보다 석회성 관절 주변염이라는 말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부 조직에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석회결절이 녹아내리면서 주변 연부 조직에 아주 강한 염증 혹은 활액막 염증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겨지거나 눌리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석회결절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데 이것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다, 혹은 내측 측부인대 문제다, TFCC 인대 문제다,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3월 초에는 아주 딱딱했던 석회결절이 4월이 되면서 두루뭉실해지고 묽어지고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녹아내리는 것이죠. 녹아내릴 때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 석회를 가진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행여 누가 할머니의 오른팔을 건드릴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파 보이죠. 이런 분들 자주 뵙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어깨에는 큰 석회가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큰 석회 결절이 있어도 아프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석회 결절이 녹으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위에 분, 아래 분 모두 다 이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찍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반대쪽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 아픈 어깨를 봤더니 이런 석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석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서 이 석회가 크게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많이 아파서 다시 병원에 왔던, 그래서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석회는 안 아프지만 그 석회가 녹으면서 아프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석회 결절이 하나도 없다가 태어났다가 점점 늙어서 묽어지다가 더 묽어지면서 없어지는 이런 석회 결절의 일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석회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세포 바깥에 칼슘이 농도가 높아지고, 주로 이제 손상을 받고 나서 많이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농도가 높아진 칼슘이 인산하고 붙으면서 CPPD라는 결절, 이건 주로 관절 연골에 생깁니다. 혹은 BCP라는 결절, 이게 이제 연부 조직에 힘줄이나 인대에 잘 생기는 석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석회 결절의 일생을 회전근개 힘줄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것은 견갑골에서 나와가지고, 이 견갑골에서 나오죠. 견갑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팔뼈에 단단하게 붙는 이 부분이 바로 회전근개 힘줄이고요. MRI로 보면 여기가 근육이고 여기가 힘줄이고 이게 팔뼈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던 회전근개 힘줄에, 깨끗하던 회전근개 힘줄에 어느샌가 단단한 석회 결절이 생깁니다. 단단하던 석회 결절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녹기 시작하는데요.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크기가 부풀려지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차츰 이 피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동강으로 날 수도 있고 혹은 세 동강으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또 치약이 짜 나오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주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부서져 내리기도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는 서서히 정말 시간을 많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서 차츰 녹아내리면서 우리 몸으로 점점점 흡수가 되어서 결국은 옛날에 석회가 없던 정상 힘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석회 물질이 모두 다 흡수되면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손상이나 장애를 남기지 않고 예전과 같은 정상 힘줄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저절로 낫는 병이고, 녹는 동안 심하게 아픈 것 외에는 걱정할 것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석회 결절의 일생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석회 결절이 녹는 게 왜 그렇게 아프냐? 석회 결절이 녹으면서 석회 결정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결정체를 이 대식세포나 단핵세포가 먹습니다. 먹어가지고는 그 세포로부터 많은 염증 물질이 나오고요. 그래서 혈중 염증 물질 농도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질들에 의해서 또 이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점차 석회 결절이 녹아서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석회 결절이 면역 기능에 의해서 녹아 없어지느라고 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석회성 건염이 있다면, 혹은 석회성 관절 주변염이 있다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 하는 것이 좋은가요? 100년 운동 2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석회 가루가 더 많이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석회결절에는 운동이 약이 됩니다. 운동으로 석회를 녹여내리는 것이죠. 운동하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면 소염제를 먹어서 또 염증을 줄이면 됩니다. 소염제로 잘 안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겠죠. 문제는 석회 덩어리가 크면 이제 숨이 넘어갈 만큼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석회결절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회결절은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녹는 일생을 거칩니다. 석회결절에서 녹아내리는 바로 그 녹는 것 때문에 생긴 결정체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염증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많이 아프게 하지만 결국은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정상관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석회결절이 있어서 아플 때 운동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 석회가 더 잘 녹아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단, 큰 석회 덩어리가 있을 때는 오랫동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